안녕하십니까, 정송학TV입니다. 오늘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공수처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처의 약자로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개혁과 공수처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 즉 기소권 독립, 제한 없는 수사권 부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위험성과 법 집행 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권 행사가 우려될 수도 있어서 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와 집권당은 왜 이렇게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할까요? 반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왜 그렇게 공수처 법안을 적극 반대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동기 자체가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막강한 집권 권력이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관하여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한다면 검찰권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공수처가 대통령 또는 집권당의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제출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공수처장의 임명은 법무부 장관이 1명, 법원 행정처장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 여당이 2명, 야당 2명 등 총 7명이 추천위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2명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을 선임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대통령과 정치적인 신념, 이념을 같이 한 자가 임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기는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 정권의 비리 문제를 다음 정권에서 수사할 때 수사 방해로서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영역도 문제가 많습니다. 검찰 권력이 제한 또는 분산을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 경찰의 수사까지도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권력은 공수처가 견제한다고 하지만은 공수처 권력은 과연 누가 통제 경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은 공수처장과 그 구성원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함으로 대통령 또는 집권당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부 축소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약화하면서 공수처를 신설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또한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음은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12조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할 때는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 조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검찰 조직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건데, 이는 결국 대통령 휘하에 검찰을 만들어서 고위 공무원들을 직접 장악하려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옥사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수처가 도입된 나라는 몇 안 되면서 검찰 제도가 미약한 나라들입니다. 유사한 기관으로 싱가포르에는 탐호조사국이, 홍콩에는 염정공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싱가포르 탐호조사국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홍콩의 염정공사는 감시, 미행, 사찰 수준의 불법적인 수사 방법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도 미니스트레오 퍼브리코와 사법개혁위원회가 많은 고위 공직자를 처벌하였고, 입법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베네수엘라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결국 파멸 국면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권력을 억누르면서 집권 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받겠다는 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야당은 적폐청산한 이름으로 탄압하고 집권당을 보호하는 법률이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행정부와 언론을 장악하고 이제는 검찰이나 수사 권력까지 장악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된다면 삼권 분립의 견제 기능을 무기력시킬 수도 있고 장기 집권으로 향해 가는 포석을 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수처 설립 반대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음은 공수처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잠기 집권 도구처럼 사용될 것이고, 공직자를 사찰하는 기능으로 번져서 장기 집권의 포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올바른 개혁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지방검찰청 3곳을 제외한 특수부를 없애고 밤늦게까지 수사 간행을 폐지한 것은 정말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개혁 개선 방향으로 우선 대통령 독단으로 검찰총장 임명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문제는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사, 예산, 감찰의 자율성 확보로 권력으로부터 올바른 검찰 독립을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검찰 개혁에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지난날 검찰의 무소불위의 형태에 벗어나 국민을 위한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법조인이라든가 권력기관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개혁의 방법을 제시하고, 검찰도 스스로 자기 반성을 통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검찰에 대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